안녕하세요. 코리아 농업TV입니다. 토양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연작장애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퇴비, 유기물, 토양 계량제 등을 많이 투입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작물의 생육은 저하되고 또 토양은 악화될까요? 그것은 바로 토양 미생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토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에도 그동안 간과가 되었던 토양 미생물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양 관리는 크게 물리성 계량, 화학성 계량, 생물성 계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성 계량 같은 경우에는 토양 구조 개선을 위해서 객토나 심경 혹은 물 빠짐을 좋게 하는 그러한 계량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화학성 계량에 있어서는 12처방서에 맞는 비료 시비, 또 제염 작업, 토양 소독, 예를 들어서 태양열 소독과 같은 친환경 토양 소독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물성 계량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시용하거나 토양 계량제를 시용하는 그러한 토양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토양 미생물은 얼마나 여러분께서 아시고 또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토양 내에는 밝혀진 미생물 종류가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방성균, 효모, 곰팡이 등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미생물들이 중요하고 또 토양 내에 투입되어야 할까요? 먼저 토양 내 미생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토양 내에는 수만 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세균, 방성균, 곰팡이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 세균, 방성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어떤 깊이에 상관없이 상당량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균의 경우 천근성 작물은 토양의 위쪽에 뿌리가 존재하지만 심근성 작물에는 토양의 아래쪽에도 뿌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0cm, 토양 깊이 60cm인 곳에 세균만 봤을 때 평균 토양 1g에 약 4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존재하는 이러한 엄청난 미생물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토양 내에는 굉장한 많은 상당량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미생물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미생물은 크게 토양 계량, 생육 증진, 그리고 최근에는 병해까지 예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에 볏짚이나 유기물 등을 넣을 경우에는 부숙이 되어야 되므로 그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유기물 분해 기능을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 발근을 촉진하고 또 양분의 흡수를 증진시켜주는 생육 증진의 역할도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병의 예방까지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토양 미생물은 종합 비타민이자 종합 백신 주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성균, EM균, 곰팡이, 바실러스, 트리코델마 같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 미생물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은 토양 계량, 생육 증진, 병해 예방 등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여러 균들은 구분해서 보자면은 일반 미생물과 기능성 미생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토양 계량, 생육 증진을 주 목표로 하고 있고 기능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토양 계량, 생육 증진뿐만 아니라 병해 예방까지 주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미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광합성균, 효모, 유산균 등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뿌리 밝은 촉진, 토양 계량, 유기물 분해,
생육 촉진 등 토양 개량과 생육 증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일반 미생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능성 미생물은 병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병까지 예방이 가능할까요? 일반 광합성균이나 효모와는 달리 생육에서 좋은 특정 식물 중에서 특히나 병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체에서 균을 분리 및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이 제대로 활성될 수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 물질의 활성도를 확인하고 그 후에 생물학적 검사, 그 다음에 구획시험, 현장시험 등을 통해 제품화가 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기능성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의 예방을 위해 또 병의 억제를 위해 미생물을 통해서 많은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능성 미생물은 일반 미생물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또 생산이 쉽지가 않은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토양병 예방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미생물, 왜 특히나 이 기능성 미생물은 왜 사용이 돼야 될까요? 일반 미생물을 투입하더라도 최근 토양이 너무 악화돼서 연작장애나 토양 개량이 어렵고 특히나 병의 경우에는 일반 미생물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능성 미생물이 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미생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토양 소독을 더 쉽게 생각하실 텐데요. 토양 소독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극명한 그러한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토양 소독은 왜 위험할까요? 토양 소독의 경우에는 토양 살균을 하게 되면 유해 미생물뿐만 아니라 토양 내 유익 미생물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살균 처리는 최대한 자제, 그러니까 토양 소독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유익 미생물, 특히나 기능성 유익 미생물을 통해서 토양 내 미생물 상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토양 소독을 하게 된다면 토양 소독 후에는 유익 미생물을 다량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토양 소독 후에도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토양 개량, 생육 증진, 토양병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성 유익 미생물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요. 농업TV에서는 라이프소일이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라이프소일의 작용 기장은 작물이 재배되기 전에 토양 내에 라이프소일을 시비하여서 유익 미생물을 다량 넣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해 미생물의 침입을 억제하고 생육 증진 효과, 토양 개량 효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토양병의 발생 예방 및 억제, 그 다음에 생육 증진, 그리고 수확량 증대 및 품질 향상까지 이루어주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물 재배 전에 토양병 예방 미생물 제제를 넣어야 될까요? 그것은 토양 내에 있는 유해 미생물이 잔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에 토양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자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제 유해 미생물이 작물체 주변, 뿌리 근처로 와서 식물로 침입하여 병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 내에 있는 유해 미생물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기능성 미생물을 투입하게 되면 기능성 미생물들이 하나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해 미생물들이 작물로 침입하는 것을, 뿌리 근처로 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라이프소일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가지 종류의 기능성 유익 미생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경우에는 토양 내에서 영역 확보를 하기 위해
다른 미생물들과 경합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미생물만 투입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유해 미생물이 자신의 영역을 계속 확보하게 되어서 유익 미생물이 경합에서 밀리는 그러한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소일을 사용하게 되면 유해 미생물이 경합에서 이기려고 해도 토양 내에 이미 다양한 미생물들이 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소일의 장점은 일반적인 병 예방을 하는 단용 미생물 제제 혹은 농약과는 달리 다양한 병원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프 소일에 있는 각각의 미생물들이 각자 예방 및 억제하는 병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살균제로도 이용되는 바실러스 벨레진지스라는 미생물이 이 라이프 소일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병원균이 아닌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 소일은 종합 병예방 백신 주사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 소일 같은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트리코델마균이 있는데요. 트리코델마균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체를 뚫고 들어가 섭식을 함으로써 병원균의 밀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고추 역병균의 트리코델마균이 지금 뚫고 들어가서 섭식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또한 라이프 소일에 있는 바실러스 균 중에 두 가지 균이 작물 근권에서 생물막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보시는 왼쪽 사진에서 생물막은 이 부분, 반짝거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 고온이나 냉해, 가뭄 등 비생물학적 스트레스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라이프 소일을 사용한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남 무안군에서 양파에 라이프 소일을 처리한 결과인데요. 무안군은 땅병, 쭈꾸미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토양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을 증식시키고 토양병을 예방, 일부 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토양 소독을 하지 않은 곳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수년간 발생하였던 1차 녹균병이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상당량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고 그 외에도 흑색소금 균핵병, 무름병 등이 발생이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병의 발생률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생육 증진의 효과도 보이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시험한 사진인데요. 총 8동, 하우스 8동 중에 한 동만 처리하여 라이프 소일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원래는 더댕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는데 시험 포장을 확인한 결과 처리 하우스의 경우에는 더댕이병이 발생되지 않았고 대조, 미처리한 하우스 7동에서는 더댕이병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병의 발생을 예방 및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소일의 특징적인 효과는 이제 생육을 증진시켰다는 것인데요. 처리 하우스는 미처리 하우스에 비해서 골당 평균 1.3박스가 더 나오는 그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 약 10%의 증수 효과를 보였고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왕특이나 특 비율을 감안했을 때는 수량성이 더 증가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노지고추의 경우도 원래 토양이 수십 년간의 연작으로 인해서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토양 내에 라이프 소일을 투입함으로써 유익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연작 장애가 감소하였고 생육 초기 결주가 없고 생육 후기까지 균일한 생육이 가능하였으며 수확량도 상당했습니다. 이처럼 수확이 불가능한 땅에서 수확이 가능한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1-20%의 수확량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백 프로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배추의 경우도 뿌리옥병을 예방하고자 처리되었는데 다행히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뿌리옥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구는 뿌리옥병 예방 약제를
쳤고 이에 따라서 뿌리에 좀 약해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오그라드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라이프소일 처리구는 뿌리가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해서 잎의 결구율도 향상되었고 또 양분 흡수율도 증대돼서 품질이 굉장히 향상된 그러한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도 뿌리 발달이 잘 되고 또 병해충에 굉장히 강한 특징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절간이 짧아진 현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광합성량이 좋지 않아서 절간이 길어질 것이라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절간이 길어지지 않고 짧아졌다는 것은 질소만 흡수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미량 요소나 인산, 칼리질이 적절하게 흡수돼서 질소의 과잉 흡수를 막아준 그러한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 또 라이프소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패배지의 투입으로 염류 농도가 높아져서 제대로 생육이 불가능하고 수확은 뭐 당연히 불가능했으나 이제 라이프소일만 200평 기준으로 5kg를 쳤을 때 이제 처리 결과 이제 정상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연작으로 인해 토양은 점점 병들어가고 식물의 생육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퇴비나 유기질 비료 혹은 화학 비료를 넣더라도 토양 내에서 미생물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토양 개량이나 생육 증진, 병 예방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일반 미생물과 함께 기능성 유익 미생물 제제의 사용을 통해 여러 가지 토양병을 한 번에 예방하는 것이 토양을 살리고 또 PLS 법으로부터 농민분들의 걱정을 더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 기능성 미생물 제제인 라이프소일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농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